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 리스트란 무엇이냐면 일본 첨단 제품 수출 허가 신청 면제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 해당되며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뿐 아니라 식품, 목재를 제외한 첨단 소재,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 개 제품을 수입할 때에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일본 정부는 2023년 6월 27일 가기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습니다. 30일에 공포해 7월 21일에 시행합니다. 니시무라 야스히 경제산업상이 가게 후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27일 영국의 뉴스 통신사 로이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한국 7월 21일 일본 수출 화이트리스트 복귀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어판을 본 일본 네티즌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본의 요구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한일 현안이 도미노처럼 해결된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고 먼저 일본을 수출후 대국으로 재지정했으니 일본의 조치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년에 걸친 한일 줄다리기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원래대로의 정책으로 되돌리는 것을 일본 정부가 강구하는 이유로는 한국 이외의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에서 보호무역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수출입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하는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웃나라를 자극해 긴장관계가 있는 나라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대일 정책도 확 바뀌는 위험이 있으며 과거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동향에 대한 주시는 필요할 것입니다. 의견 공모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재지정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이상해. 조리가 없어. 통일교회 해산은 미루는데 왜 한국의 백색 국가 복원은 서두르는 거야?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경제 경쟁력이 있었을 무렵이라면 대응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국제정치 속에서의 일본의 본연의 자세, 주장과 국제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국력 유지를 생각했을 때 중러에게만 이익이 되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닐 정도로 일본의 현상은 비참할 정도로 조락되어 있는 것이야. 보통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일본에는 첨단 기술을 자국 혹은 아시아 무역 없이 유럽과 미국에서만 유지하는 것조차 현실로서는 할 수 없어. 식량에 이르러서는 결정적으로 부족해. 쇼와 시대 정도까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식사도 2끼 정도까지 줄 각오를 가진다면 당교든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나한테는 무리야. 안이하게 한국에 메리트를 주는 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일본이 앞으로 문화적인 생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솔직히 한국 문제 정도로 떠들썩한 분들에게는 일본 경쟁력, 구매력의 현황과 20년 후 일본의 모습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 이미 식량도 재료 자원도 매진 상황 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원이 없는데 기술력도 잃고 버블 이후인 30년은 고교육 인재 육성, 저출산 대책도 실패했으니 최근 20년이면 회복될 전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네요.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일본 경제나 구매력이 파탄나면 해외로 일자리를 옮겨 생활 기반을 유럽이나 미국으로라도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 살 생각밖에 없는 분들은 원유도 화학품도 하이테크 재료도 식량조차 앞으로 물가가 가속도적으로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다케시마도 일본의 호칭도 반일 교육 등 너무 많습니다. 통화 스와프나 TPP도 허물없이 용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안부 합의도 어기고 아베 씨가 약속 지킬 때까지 화이트국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일본만 양보합니까? 잘못하면 스와프 재개에서 한국 통화 지원까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기시다 총리 때리기가 심하니까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더 많은 소재로 때려눕힐 것이라고 말한 것 같네요. 연일 계속되는 괴롭힘 보도는 아베 총리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시다 부자는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위험해 보입니다. 한국의 네이버가 라인의 모회사이고
KCIA가 검열하고 있는 것은 유명하고 NSC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드님이 강요에게 줄 선물이나 송년회 사진을 라인으로 보내거나 하면 한국에서 아사히로 흘러 주간지가 보도합니다. 다케시마은요? 불상은요? 레이더는요? 우대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일본에 있어서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진짜 무슨 생각인 거죠? 향후 만일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부적절한 수출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그때는 그룹 B 혹은 그룹 C로 격하하겠지만 애초에 부적절한 사안이 뭐였나요? 그것들은 해결되었습니까? 안보가 관련된 문제니까 국민에게 설명 좀 해. 뭐가 나빠서 그룹 B로 했는지, 어디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룹 A로의 복귀. 그리고 의견 공모 절차는 뭔가 의미가 있었나? 되돌리는 이유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절대 반대입니다. 우선 제3국으로의 유배에 대한 그 후의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못 들었어요. 윤 대통령이 친일적이라고 해도 반일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정권이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손바닥 뒤집기를 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뭐든지 반대하는 입헌민주당. 이건도 반대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만일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부적절한 수출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라고 했어. 아니, 이런 각서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은 화이트로 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 대다수는 반대하는 댓글 중에 한국 화이트 나라 복귀로 수출 수속 간략화 그룹 A의 정부 발표, 뉴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국산화 성공해서 필요 없었다. 라고 할 것 같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